안녕하세요. 한동안 의사입니다. 오늘은 몸이 더워지면 피부가 따갑고 가려워지는 콜린성 두드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걱정을 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더운 날 체온이 상승하거나 운동 중 몸이 더워지면 몸에 두드러기 발진이 생기는 환자들입니다. 심지어 노래방에서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해도 두드러기 발진이 생깁니다. 바로 콜린성 두드러기입니다. 콜린성 두드러기는 몸이 더워지면 테두리가 있는 꽃 모양처럼 발진이 생기면서 피부가 따갑고 가려운 두드러기 증상이 생기는 질환을 말합니다. 체온 상승과 관련이 있어서 체온이 올라가면 피부에 발진과 함께 두드러기가 생깁니다. 콜린성 두드러기의 원인은 명확하지 않지만 열 자극에 의한 신경계의 과민 반응이나 땀에 의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몸이 더워지면 땀이 나면서 체온이 식어야 하는데 땀이 분비되는 과정에서 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면서 두드러기 발진이 생기기 때문에 콜린성 두드러기라고 합니다. 명확한 것은 체온이 상승할 때 과민 반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체온 조절과 땀의 분비 과정에서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자율신경 실조증과 관련된 증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콜린성 두드러기는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할 때, 온탕에 들어갈 때, 운동으로 땀을 낼 때, 더운 기후나 답답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달라붙은 옷을 입어 후덥지근할 때, 긴장하거나 불안감이 심할 때, 화가 날 때, 매운 음식을 먹을 때와 같은 상황에서 생깁니다. 만약 사람이 많은 지하철에서 몸이 더워질 때 두피나 피부가 따끔거림을 느꼈다면 콜린성 두드러기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콜린성 두드러기의 전형적인 증상으로는 피부가 따가우면서 가렵습니다. 보통 수 밀리미터 이내의 발진이 생기는데 발진 주변에 테두리가 생기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열꽃이라고 하는 꽃무늬처럼도 나타납니다. 발진들이 서로 달라붙어 큰 면적을 이루기도 합니다. 체온이 상승되는 자극을 받으면 5분 정도 만에 증상이 올라왔다가 짧게는 30분에서 길게는 한두 시간 정도 지속되다가 사라집니다. 증상이 심하게 발현됐을 때 몸을 시원하게 하면 바로 진정됩니다. 콜린성 두드러기 발진은 몸 어디에서나 나타날 수 있지만 대부분 가슴, 얼굴, 피부, 등 위쪽, 팔 등의 상체에 나타납니다. 발진이 없이 그냥 따끔거리기만 하거나 가볍게 부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홍조처럼도 나타납니다. 간혹 콜린성 두드러기가 올라오면서 두통, 가벼운 현기증, 저혈압, 심장 박동이 빨라짐, 호흡곤란, 위장 경련, 쌕쌕거림 등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는 갑자기 혈압이 떨어지면서 실신하기도 합니다. 조깅이나 에어로빅 등의 운동을 시작하면서 피부에 두드러기, 발진, 따가움 등이 생기면서 혈압이 떨어지고 맥이 빨라집니다. 동시에 기도가 수축하면서 쌕쌕거리면 호흡곤란이 생기고 현기증이 나면서 실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증상이 발생한다면 곧바로 119를 불러야 합니다. 양방에서는 보통 항히스타민제를 처방합니다. 항히스타민제가 효과가 없는 경우는 스테로이드나 면역 억제제 등이 처방됩니다. 문제는 항히스타민제를 거의 매일 복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항히스타민제는 땀의 분비를 억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 전에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면 땀이 나지 않기 때문에 체온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항히스타민제는 증상이 발현되어서 가라앉지 않는 경우에만 복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한의학적으로 보면 콜린성 두드러기는 은진의 범주에 속합니다. 은진 중에서도 양진, 적진, 양독 발반에 속합니다. 모두 열 때문에 생기는 두드러기나 발진을 의미합니다. 처방으로는 방풍통성산이나 황현해독탕에 생지황, 지모, 황백, 형계, 방풍, 우방자, 부평초 등을 가미해서 처방하면 효과적입니다. 풍열과 열독을 몰아내는 처방에 몸의 열 조절에 도움이 되면서 땀이 잘 나게 하고 두드러기 발진을 진정시키는 약재가 포함됩니다. 이들 처방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하면 증상의 발현도가 낮아지면서 운동 중에 땀도 잘 나면서 체온이 빠르게 하강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최소 3개월 이상 치료하면 운동을 해도 견딜 수 있을 정도로 좋아집니다. 콜린성 두드러기의 치료에는 운동이 중요합니다. 양방에서는 보통 체온이 상승될 수 있는 상황을 피해야 한다고 지도합니다. 그래서 운동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평생 완치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콜린성 두드러기는 운동요법을 겸해야 완치할 수 있습니다. 콜린성 두드러기는 운동을 통해서 땀이 잘 나게 해야 합니다. 초기에 증상이 심한 경우는 운동을 멈추고 바로 찬물로 샤워를 합니다.
앞서 강조했듯이 운동 전에는 항히스타민제 복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콜린성 두드러기 치료의 과정은 자율신경 기능을 조절해서 적응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면 운동 중 땀도 잘 나고 체온도 빠르게 하강하면서 증상은 가벼워집니다. 실제로 10여 년 전에 필자를 찾아온 환자가 필자의 운동론에 수긍을 하고서는 자신의 콜린성 두드러기를 한약과 운동으로 완치한 후 콜린성 두드러기 운동으로 이겨내자라는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서 많은 환자들이 운동으로 콜린성 두드러기를 이겨낸 경우가 있습니다. 운동요법은 아주 중요한 치료법 중의 하나입니다. 콜린성 두드러기는 날씨가 더워지면 증상이 심해집니다. 한여름 야외에서는 극심하게 올라올 것입니다. 콜린성 두드러기 환자들은 올 여름을 어떻게 넘기나 싶을 텐데 그래도 치료에 희망을 갖기 바랍니다. 콜린성 두드러기는 난치성 질환 중의 하나이지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셨죠? 그럼 올 여름도 콜린성 두드러기 걱정 없이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